해군 해난구조 SSU 부대 부대장을 지낸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그리고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함께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그 해양수산부에서 해수부에서 오후 2시에 이 세월호 선체가 지금 수면 위로 6m 정도 올라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간 넘게 지났기 때문에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됐다면은 조금 더 선박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장 화면을 보면서 지금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올라온 걸로 보이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좀 더 화면이 크로즈업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더 가까이 이 배를 가지고 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 보이는 화면상으로 보이는 것은 네. 이렇게 이제 좌연이 밑에 있고 우연 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이는 뒷부분에 그 배 중심에 보면은 이 배 가운데 이렇게 이게 중심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카메라를 저쪽에서 잡고 있으니까 네네. 이쪽으로 좀 예, 돌려서 그렇죠. 보여주시면 더 예, 좋겠습니다. 이 중심선이 있으면은 요 가운데 엔진하고 연결 수그루가 달려 있습니다. 샤프트의 뒤에 수그루가 보입니다. 예. 네. 그것은 배 선폭 길이가 22m니까 네. 그 가운데가 11m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반이면은. 그래서 지금 뒤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네. 그 옆에 후부로 들어가는 램프 옆에 게이트 이렇게 네. 화살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환풍구처럼 밑에 한번 보이는, 보시면은 예. 약간 노란색 부분이 보이잖아요. 네. 그게 스크루 쪽에 오른쪽입니다. 조금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약간 네. 오른쪽이에요. 예. 그 보면은 그게 스크루의 상단 부분, 스크루가 보통 3개 내지 6개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3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면에 있는 노란색 띠는 이 지금 그건 오일 펜스죠. 예, 오일 펜스고 그 위에 오른쪽에 예, 바로 약간 위쪽에 누르스름한 점이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 정도 보면은 현재 6m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네네. 중심부가. 뭔가 지금 스크루처럼 선풍기 좀 날개처럼 회색- 뾰족하게 나와 있는 예, 거예요. 그런 부분이 화면 스크루의 가운데 부분에. 가운데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봐서는 선체 세월호가 6m 이상은 높아 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정도면 한 제가 10m? 저 각도로 예. 볼 때는 약 한 7m 내지 9m 정도 되지 않나. 네네. 아직 정확하게 중심부 안 보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구조물을 지금, 예. 통해서 봤을 때 이제 그 정도의 높이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지금 작업 속도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작업 속도는 지금 예정 시간보다 중간에 그 한풍구 제거하면서 네네. 그 부분이 해서 조금 시간 지체되지만 그렇죠. 하여튼 저 진행으로 올라온 거로 세월호가 부상하는 인양하는 모양새로 보면은 네. 네. 정상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2시에 발표한 6m보다도 네. 약 한 2시간 몇 분 지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1시간당 4m, 3m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예. 한 6m 온다고 보고 네. 그럼 12m 그럼 계산상으로도 비슷하게 한 10m 정도 왔다. 10m 정도 지금 4시 20분 현재 한 10m 정도는 올라온 것 같다. 예, 모양이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네. 일단 화면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일단 해수부에서 30분 뒤에 한 5시쯤에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렇죠. 아마 이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저희 그 그래픽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상 그래픽을 만들어서 그 오전에 새벽 작업을 했던 인양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좀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이 작업이 바지선이 양쪽에 있고요. 세월호 밑으로 지금 로프가 내려가는 예. 장면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설명해 과정인 주시죠. 거죠? 네, 지금 내려간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는 과정이죠. 네네. 예,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바지는 수면에 떠가 있습니다. 네. 잭 바지는 양쪽에. 그리고 양쪽에 33개씩 해서 66개가 돼 있고 예. 그 끝단에는 리프팅 빔이라고 빔이 33개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빔 밑에 이제 위에는 세월호가 얹혀가 있죠. 그죠? 네. 이제 그걸 올리는데 이걸 옆으로 올릴 수도 없고 반드시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그 중량 때문에. 네. 이게 수직으로 올라오면은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와이어가 빔을 잡아 당기는 거죠. 양쪽에 균형적으로. 네네. 올리면은
세월호가 그 따라서 그 빔 올라온 대로 따라오고 모양상으로는 이제 배가 내려가는 채 보이지만 배는 고도로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세월호가 따라 올라오는 것이죠. 예. 지금 보면은 뭔가 또 선이 나왔거든요. 줄이 나와서 위로 동여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고정하는 작업인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저건 어떤 말씀하시는 과정인가요? 거예요? 예. 예, 저거는 이제 어차피 이 잭바지가 무거운 약 10,000톤의 중량을 끌어올리려면은 네. 잭바지가 뭔가를 지탱을 해야 돼. 해야 상대편 반대편에서 지탱을 해줘야. 그러니까 양쪽에 떠 있는 바지선 두 척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바지적 두 척을 고정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땡기죠. 네. 이제 그걸로 한 8개의 앵카가 설치가 돼 있는 예.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반 잠수식 선박에 세월호가 실리게 되겠죠. 그렇죠. 저건 예. 모양은 이제 반전선 저건 쉽게 그러는데 예. 네. 지금 이 단계가 3단계거든요. 네. 다음 단계가 4단계 탑재 이동 단계입니다. 네. 근데 지금 3단계 막바지가 와가 있죠. 지금 아주 피끝입니다. 아, 네.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지금 저거 보이는 것이 탑재하는 거거든요. 아. 네. 4단계 출발점이죠.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작업을 지금 모양을 보여주고 지금 저 모양은 네. 이제 목포 신항에 도착해서 이제 거치대에 이제 올려놓는 네. 그런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탑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잠수식 선박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세월호를 옮긴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왜 물에 잠긴 상태로 옮겨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반잠수석 길이가요. 네. 길이가 전체 길이가 210m입니다. 폭이. 네. 그다음에 옆으로 가로가 이제 63cm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두께가 밑에 이렇게 10cm 돼요. 네. 근데 이 배가 전체 제하重量으로는 7만 톤 되지만 네. 인양할 수 있는 인양 부력, 네. 잠수석에서 이제 물을 빼서 올리는 능력이죠. 네. 인양력은 한 2만 1,000톤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가 한 1,000톤 정도, 아니 10,000톤 정도 되니까 네. 8,000톤 플러스 묵벌 이렇게 해서 10,000톤 되니까 네. 인양하는 능력은 캐패시티는 충분하다. 안전 수치 이상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네. 되고 네. 지금 질문해주신 그러면 왜 폭을 얼마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잠겨 있는 폭 예, 잠겨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폭. 예. 그래서 이 반잠수식이기 때문에 26m입니다. 그러니까 26m의 양쪽에 바지를 갖춘 세월호가 그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아, 예. 네, 네. 들어가려면 이제 폭을 봐야죠, 안전하게. 네. 그래서 제가 일제로 계산을 이걸 보니까 참 야무지게 계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네네. 세월호 앞으로 선미선 쪽으로 약 한 35cm씩, 네. 35m씩 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우연자연 끝으로 이렇게 우연자연이고 이제 옆으로니까 이제 선저하고 이제 톱그 연돌 그러니까 바닥 부분과 윗부분, 배 윗부분. 그 예. 간격이 19m 나와서 양쪽에 네. 그래서 20m 양쪽에 20m 그러니까 그 말은 예. 세월호가 지금 내릴 이 때 모형을 약간 들고 세월호가 설명을 이제 그 모양으로 이제 잭바지에서 이 바지에 이제 그 반삼선을 선박에. 낼 예. 때 정중앙할 때 앞쪽에 한 35m, 네. 뒤쪽에 30m 공간 여유가 있고 예. 네. 옆으로 한 19m, 요 19m 여유가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예. 네. 요 밑에가 거치대가 있는 것이죠. 네. 안전하게. 네. 그래서 요 높이가 26m로 디자인했는데 네. 세월호 두께가 지금 이제 22m 요? 22m인데 13m를 하고 나면은 얼마 남습니까? 저 9m 현재 정도, 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네네. 네. 약 한 19m 정도 수중에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치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올리는 방법은 요거를 세월호를 내려서 올리는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안 그러면은 요거 세월호는 그냥 놔두고 요 선박을 반점선박 물을 빼서 양성부를 만들어서 올려서 붙여서 아. 계속해서 치어 올려서 네. 양성부르에서 세월호 올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현장에서 상하이에서 아마 면밀히 검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 때는 후자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리는 방법은 이 무거운 톤수가 탑재바지에 어떤 충격이라 주면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만 톤의 충격이라는 건. 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놔두고 탑재 바지를
물을 빼서 양성 부력을 만들어서 그 부력의 힘에 의해서 예. 네. 이면천턱 올리면 세월호가 차량이 올라온다. 이게 더 안전하고 좋다 예. 네. 하는 건데 네. 어느 방법 택하는지는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수면 위로 이제 13m까지 끌어올리고 수면 아래 9m 정도가 있으니까 지금 그 반잠수식 선박이 물속에서 받치고 있으면 작업 공간이 생기고 그렇죠. 이후에 받쳐서 올리면 좀 수월하겠다 이런 전망을 그게 더 해주신 거죠. 안전하고 편리하지 않나 예. 내리는 것보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장 총 책임자가 결심 사항이죠. 예. 네. 그와 함께 또 날씨라든지 뭐 유속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원장님께서 작업 공간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도 물론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세월호 폭이 22m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넘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22m가 높이인 셈이죠. 네. 그런데 13m를 들어 올리면 이제 앞에 물에 담긴 부분이 9m가 되는 거고요. 네. 이 네. 9m가 담긴 채로 이동을 하면 어떤 유속이나 바람, 어떤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의해서 이제 반잠수 상태로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장의 날씨도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텐데 현재 파도 높이가 0.3m고요. 네. 그리고 풍속이 초당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 유가족을 포함해서 이거 보는 여러 사람들의 염원이 해서 이리 날씨 좋게 맡으지 않나. 예. 이거는 네. 작업하는데 참 좋은 기회고 네. 또 바다 날씨라는 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예. 현재 20살까지는 안전하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있는 사람은 네. 이 좋은 조건을 빨리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단 1초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네네. 할 수 있는 시간은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예. 일단 탑재만 되면 조금 안심이거든요. 탑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수식 선박에 일단 세월호를 올리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아니, 받긴 받죠. 예. 받지만 지금보다는 덜 위험한 작업을 상황이다. 중단하고 예, 그런 예. 상황은 아니란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네. 현장에서 보면은 이 작업을 해가면서 실제 그 잠수부들이 또 밑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당연히 있거든요. 해야죠. 현장에서 이런 그 선체 인양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 잠수부들은 내려가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그거를 조정하면서 톱 매니저가 있습니다. 예. 그 현장에 이제 그걸 다음 단계로 하고 집행을 시키려면은 네. 본인이 그 사람을 시켜서 그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예, 된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예. 이제 만약에 반장수이 선박의 예를 든다면은 야 그러면 공간이 얼마 되냐, 고치대가 되느냐, 그러면 수중에서 고박 작업하기가 이제 그건 고박을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그 요동시키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고박 작업이 가능하려면 수중에 되는 건지 예. 네. 안 그러면 올라와서 수면 이제 띄워놓고 고박하려는 거지 이런 작업 등 네. 그러니까 해저 다음 단계를 집행하기 위한 확인 작업이 반드시 다이버를 이용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센서라든지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센서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다 있긴 하지만 그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단 사람이 꼭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저를 체크하는 센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 예. 없고요. 사람 눈밖에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잠수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그 세월호가 건져 올려졌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창문을 보면 뭔가 망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건 뭐죠? 네. 그거는 이제 온전히 인양한다. 그다음에 끝까지 실종자 9분을 찾겠다 하는 예.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이 철망에 친 거는 현측에 그 실종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예. 네. 일차적인 철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수해서 이제 내부를 살펴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나오면서 뭐 출입구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그 유실 방지망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설치한 게 옛날에 아. 옛날에 작년인가 설치 초창기 때 그런데 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인양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박에 구멍을 많이 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저런 유실 방지망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이제 그 한 140여 개가 이제 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이 살베지를 조금 아신 분들은 이해가 할 부분이 뭐냐면은 네. 세월호가 이렇게 수면상으로 이제 13m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배에 있는 물이 13m까지 수면까지
그 있던 물은 다 빠져나오죠. 빠지겠죠. 예. 또 유실 또 실종자도 혹시 거기 조심해야 됩니다. 빠져나올 때. 네네. 하여튼 부유물이나 선내는 물이 빠져나오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배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펌프질을 해서 빼는 것은 강압배수고 네. 이런 자연배수 현상인데 네. 아까 말씀 그 파공개수도 물 빠져나가는데 자연배수 역할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거 이제 할 때는 지금 맨 처음에 저 140개 뚫은 거는 이제 선체 부력 작업이나 이제 부력 자재 넣는 작업이나 양성부를 할 때나 인양을 할 때 그 필요한 걸로 했는데 네. 그게 저 밑에만 했지 윗부분은 안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실종자 수색하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자 보는데 네. 일단은 이제 일단 올라온 상태에서는 큰 네. 지장이 없죠. 네, 앞서 정부 브리핑에서 네. 이제 900톤의 물을 방출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900톤에는 이제 기름 섞인 물을 이제 배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물이 빠져나갈 때 당연히 미수습자의 유품이라든지 아니면 미수습자의 여러 흔적들, 소중한 흔적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미 이제 유실 방지망을 쳐놓은 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잠깐 예. 언급하고 네네. 싶은 건요. 이게 그래서 자연배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시간당 3m 정도의 인양 그 올라온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배수라 하면은 물의 촉촉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빠져나가는 네. 속도가 콸콸 빠져나가지 않고 살살살살 이렇게 안 보이듯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분신물은 가급점이 있기는 있는데 네. 혹시나 만에 하나 네. 그 위에 표면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갈 때 밑에 거는 그도 깔아 있으니까 관계없죠. 그래서 왕창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빠져나가긴 물이 빠져나갈 때 네. 천천히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유심 부르면 된다. 그런 것이 크게 뭐 우려하고 그로 인해서 실종자가 글로 막 휩쓸려서 나가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세월호 인양 현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이제 조금 더 세월호 선박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세월호 선체가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앞서 좀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 스크류 부분이 조금씩 더 많이 보이기 네네네. 시작하네요. 좀 많이 보이죠? 예. 예, 그 스크류는 구리로 돼 있어갖고 합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노란색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실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 설치가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유실 문제는 이제 지금 올라온 이런 상태에서 유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유실을 걱정해서 아까 말씀 철조망을 쳤고 예. 또 배 주변 전체 달을 해서 또 망을 또 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이제 좀 더 걱정되면 이제 이 세월호를 이제 잠수선에 옮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울타리를 쳐준 그 세월호가 앉았던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3년 동안에 흘러나올 건 나오고 뭐 거기 쌓일 건 쌓고 어떤 유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네. 그 밑바닥을 정말 샅샅이 훑어서 네. 거기에 무슨 뭐 물건들이 있는 건가 또 조류가 또 세게 왔다 갔다 하면 또 찾기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더 없어지기 전에 저 확인해 놓은 것도 좋죠. 그리고 유실 방지망 부분은 이제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이제 처음 설치가 됐었던 그 부분 때문에 네. 희생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늦지 않았나 또 사흘이 지나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침몰 19일째 마련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희생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거 네. 아니냐 이미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참고적으로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실종자가 말씀이죠. 하나만 더 말씀.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실종자가 제가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아닙니까? 네. 우리가 첫 번째 실종자 구조를 할 때가 3일 지나고 밤 20시 반 한 약 3일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이전에 낙하산 항공기 조명상 낙하산 줄에 실종자가 걸려서 어부가 한 분 그 구조 한 분이 있고 네네. 하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상된 걸 구조한 적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9분이 전부 다가 이때 있는 건지 예.
그 당시에 조금 유출이 된 건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종자분이 9분이 있다고 보고 전부 다 아주 면밀하게 구석구석 찾아봐요. 네. 특히 있는 위치는 시댁 그 뒤쪽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안 찾아봤기 때문에. 저희가 미수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늘도 돕는 거 아니냐, 날이 참 좋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노란 리본 구름이 떴습니다. 한번 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싶을까요? 그 바다 속에서 아, 이제 세월호 올라오는구나. 아, 이제 우리 아이 찾을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세월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가 올라오는 모습에 저희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명의 가족을 찾는데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네, 참 먹먹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그리고 미수습자 이 가족들 역시 지금 안타까우면서도 또 반가운 마음으로 지금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순조롭게 이 선체가 올라오다 보면 오늘 무사히 그 반잠수함 선박에 실는 데까지도 다 마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이제 하여튼 소조기 기간이지만 또 소조기가 내일까지죠? 24일까지죠. 예. 근데 그 오늘 오후에가 아마 저녁 8시부터 물살이 조금 그 소조기 안에서도 조류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야간에 그 잠수 선박 위로 가운데 들어가 바지에 가는 것은 다 예인선으로 움직이거든. 자력으로 없기 때문에 잭바지는요. 네. 그래서 그걸 할 때 아까 그 공간 차이가 그렇게 네. 이 여유는 있지만 밤에 하기는 조금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은 아마 내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어요. 할 수는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불을 켜놓고 하려는지 네. 어떨는지. 왜냐하면 날씨가 바다 상이 어떤 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한 빨리 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하려는지 불을 켜놓고 하려는지 어떨지 예. 모르겠어요. 지금 가족들은 세월호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수습자들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움이고 하는데요. 네. 우선 4단계에 있는 탑재 인양 단계에서는 100% 실종자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네. 배에 있고 고도로 예인해서 오가기 때문에 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물속에 있을 때는 좀 영향 덜 받지만 네. 이제 공기하고 햇빛하고 연결되면은 철도 산화장이 빠르고 예. 또 여러 가지 화학장애 일어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오기는 하는 것이 이제 유가족들에서 이제 말씀을 조언해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은 실종자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거치대에서 이제 목포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한간에는 뭐 자른다 어떤다 예, 그런 예. 이야기 나오는데 네. 저는 그럴 필요 없고 선체가 이제 폭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게 22m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니까 무거운 짐들 특히 후가판 쪽 뒤쪽으로 그걸 빼낼 만큼 다 빼고 네.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조금만해도 네. 지갑이라도 놓치지 말고 이런 걸 다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그 미수습자 수색 방법에 있어서 방금 이제 분리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만나본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객실 분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객실 분리는 정부의 초기 방침이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제 객실을 분리해서 미수습자 수색을 빨리 하겠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이 수색하는 모습을 또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미수습자 입장은 말씀드렸듯이
빨리 미수습자 우리 가족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객실을 분리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입장이 좀 있었고요. 네. 일부 유가족들은 그렇게 세월호를 분리하고 나면 원인 규명에 이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선체가 있어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네. 초기 방침은 객실을 분리하려고 했으나 일부 네.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이제 오는 3월 말에 이제 네.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합의를 거쳐서 이제 객실을 분리할지 온전히 인양을 해서 그 다음에 수색을 할지 여부를 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군 해난구조 SSU 부대 부대장을 지낸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그리고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